중국 투몬시의 맞은편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초상화와 선전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때마침 대형 트럭들이 국경 다리를 건넙니다. 트럭은 주로 뭐 싣고 오는 거예요? 조선에서 넘어오는 트럭. 고철? 그래서 되게 많이 되겠죠. 국경다리 남쪽에 있는 중국의 웨칭지는 지난해 초 미국 여기자 2명이 붙잡힌 곳. 강 건너로 북한 경비병들이 눈에 띈니다. 중국 땅까지 넘어와서 들어간다. 네, 북한군이 넘어와서 들어갔다. 그래서 북한 쪽에는 뭐 초소가 50m 하나씩 있어요. 중국에는 없어요. 투몬의 간수소는 탈북자 전용 수용소입니다. 국군포로 정상훈 씨가 수감돼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 고향, 내 부모, 내 형제들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시도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해 정 씨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법에 따른 난민 보호는커녕 반인도주의라는 지적도 외면한 채 강제 북송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잡힌 애들을 저기다 다 최종적으로 가둬놨다가 인원이 상을 북한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군번 9343229 대한민국 육군하사 정성훈. 한국전쟁 끝 무렵인 1953년 6월 포로가 돼 함경도 무산에서 탄광 노동자로 57년. 이제는 중국 땅에서 또다시 반년 가까이 역류된 80이 넘은 고령의 국군 포로. 이번 설에는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겨울 두만강은 여느 때보다 춥습니다. 북한군으로 보이는 너댓 명의 사람들이 먹을 물을 기르려는 듯 강 얼음을 깨고 있습니다. 고기도 있어요 여기? 고기 있겠지. 강물이 열면 감시를 피해 도강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백포가 뭐지 합니까? 백포. 흰천. 겨울에 흰색 쓰고 되게. 아니 눈이 있기 때문에 검은 옷은 잘 눈에 띄잖아요. 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쓰고 넘어온다고. 검은 옷은 되게 겨울이 검잖아요. 탁 뒤집어 쓰면 하얘니까 잘 안 띄잖아요. 그 100%를 항상 준비한다. 지난해 8월 16일 밤 11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넘어온 사람은 북한 안내인과 노인. 이름은 올해 81살의 국군포로 정상훈입니다. 고짝이는 강풍이 좋다니까. 다이아 주부 큰 거 있으나요? 그걸 몇 개 이렇게 엮는다고. 이게 고기 잡는 낚시 이거. 그래서 줄 던진다고요. 그럼 저승사님 그다음에 줄에 걸려 있게. 그게 오래 해보면 별게 다 나와요. 강 건너 중국 쪽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고 아무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물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암호가 있어요. 청자. 청자 갖다 놨느냐? 하니까 뭐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보자.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 돈하고 맞바꿔야지. 맞다. 그러니까 걔들이 돈 그 현찰 걔들은 모든 현찰 벌어요. 유상이 없습니다.
북측 안내인에게 현금이 지불되자 중국 쪽의 조선족 안내자는 정 씨를 태우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한 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화룡 시내에 있는 탈북자 피난처. 이미 탈북자 서너 명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순조로운 진행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너온 다음에 열흘이고 보름이고 안가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국 사람들 책임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냉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브로커 비용이 문제. 중국 측 안내인은 정 씨가 남한에서 억대의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가족들에게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브로커들 사이에 국군 포로를 뜻하는 은어는 골동품, 한 몫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그 포로가 나오면 3만 불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또 5만 불, 또 10만 불.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국군 포로 하나에 이게 하나 1억 천금 버는 거예요. 비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 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입니다. 혐의는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비법 월경죄. 목숨을 걸고 도망강을 건넌 지 8일 만입니다. 북한 포로 되시는 분들이 오기까지는 굉장한 그 북쪽에다가 이걸 뺏겨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오는 바람에 여기 병원에 정상훈 씨의 2살 터울 친형인 정봉훈 씨는 폐 질환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아니고 그는 정부의 국군 포로 처리 방식을 답답해합니다. 중국 사람 넘어왔는데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나라 저국 사람이서 그냥 젊은 사람만 같아도 괜찮은데 80이 나서 지금 집안에 와서 부모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동지간까지 이제 다 두고 조카들은 모를까지입니다 하는 그러니 지금 사람 소리 법적 경우 나라의 법적인지 무슨 경우 거서가 있어서 보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고 이 사위고 이 작은 아버지고. 한국 전쟁 때 함께 군에 입대했던 두 형제. 형은 상위 군인으로나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동생은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돈 모으려고 그렇게 여기서 결혼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결혼하고 갔는데 신차도 안 나고 죽었다는 거야. 행방만 그것도 한두 달이지 어떻게 그냥 가서 이래 어떻게 신차도 안 나오고 이렇다고. 정부는 지난 1998년 정 씨를 포함해 실종자 2만 4천여 명을 한꺼번에 사망자로 처리했습니다. 서울 국립현충원의 봉헌관에는 위패가 세워졌고 화랑 무공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남은 가족은 해마다 6월이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이 넘어왔다고 중국에서 이 남아에 왔어요. 그러면 아무게 외로워서 군대 가서 차를 가지고 북한에다가 중국에다가 넘어왔다 강을 타고 넘어왔다고 이런 소리를.
전쟁은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North Koreans give up the fight at Green Beach. 3년 전쟁에서 북한군 포로는 15만 명이 넘습니다. After they landed, U.S. Marines send a message to the flagship. Walmy, see the next high tide, they move across the causeway, which separates Walmy from Incheon, on whose beaches other Marine units required to defend. Defending our beachhead doesn't mean only preventing a major crossing. 겁에 질린 얼굴의 It 소년병. means preventing small groups of communists. 의원군이란 이름으로 참전한 여성들도 붙잡혔습니다. Prisoners taken in the Wonsan and Hamhung areas are to be loaded on LSTs and taken to Busan. Provisions of the Geneva Convention 전쟁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은 지켜졌습니다. Every prisoner receives a thorough personal cleansing. This includes a close to the scalp haircut and a thorough spraying with DDT for long periods before their 포로들 몸에 DDT를 살포합니다. Meals are served 3 times a day. 하루 3번 배식도 제공됩니다. These men receive an oriental type diet. A diet to which they are accustomed. These rations, consisting of rice, barley, fish, and vegetables. 글을 읽지 못하는 포로들은 읽고 쓰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Fundamentals of reading and writing their own language. As in all UN PW camps, there is freedom of religious worship. Each prisoner is allowed to attend the church of his choice, conducted in the established Oriental tradition. 그리고 1953년 7월 정전협정. 인민군 포로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수송 트럭 안에서 과장된 몸짓으로 인민군가를 부릅니다. 남쪽에서 지급받은 옷가지를 벗어던지며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不要美帝国主义发给我们的衣服，这是侮辱我们的标志。我侵略者和李承晚伪军。 하지만 인민군에게 끌려간 국군 포로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인민군한테 인계라는데 인민군은 중공군 애들보다 더 악랄해. 아주 그냥 뭐야 조금만 거식하면 말이 통하니까. 네. 구타가 이거 아주 작은 저희들 마음에 안 들으면 구타야 무조건. 문제는 국군 포로를 모두 송환하지 않고 북한군이나 주민으로 강제 편입시켰다는 점. 미송한 국군 포로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에 인민군 모자에 그 인민군들 사병들이 입는 옷에 거기서는 야전화 거기에다가 팔뚝에 전쟁포로라는 완장을 차고 차출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물으니까 저 사람들은 교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로 교환할 때 교환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아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서는 그러고 있었는데 막상 얼마 후에 포로 교환됐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안 오고 우리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 이게요.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한국 전쟁 중에 북한에서 살포한 전단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51년 5월 22일까지 포로 규모가 85,400여 명. 포로된 수가 85,420명이다.
한국전쟁 1년 뒤인 1951년 6월 25일 발행된 승리의 길이라는 빨치산 신문에는 10만 8천여 명으로 증가합니다. 전문가들은 미송한 국군 포로가 많게는 8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25일까지 1년간. 전쟁 난 지 1년 만에 1년간. 북한에서 발표한 거죠. 여기는 물론 이제 유엔군 포로까지 같이. 북한군 총사령부에서 발표한 포로 규모가 1년 단위에 불과하고도 10만 8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국방성 문서에는 국군 포로 규모가 한 4만 1천여 명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온 포로는 모두 합쳐서 파악된 인원이 한 1만 1천여 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바로 미 기한 포로 규모의 그 범주에 해당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구례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허재석 씨도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 여기 계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눈이 좀 많이 왔어요, 밤에? 네. 금년에 여기 많이 올라오니? 오네. 오래요. 좀 바람이 날리네. 예.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허 씨는 휴전협정을 앞둔 53년 7월 중공군의 포로가 돼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2000년 탈북했습니다. 남한에서 생활한 지 올해로 10년째.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아서일까 북한에서 먹던 밀가루 빵을 내놓습니다. 그 빵 무슨 빵이에요? 밀가루빵. 밀가루빵? 그것이 내가 쪄서 5만 원 주려고 지금. 들었어요. 아이고 무섭다. 이것도 먹자. 최근에는 47년의 억류 경험을 증언하는 특별한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그 보위부나 안전부나 그때 그 이제 무슨 이 북한 그 간부들이 그 우린데 하는 그 욕이 욕 삼아 욕이 아니고 그 좋은 말 하는 예의 똥 간다 새끼 그 갓나 새끼 막 이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축하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축에 말이 얼굴이 사람이지. 그 북한 내에 있을 때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지. 1950년 12월 중공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합니다. 5천 명이 넘는 미군이 포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미군 포로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주목할 점은 1950년대 초반 북한 내무차관을 지낸 강상호의 증언. 한국 전쟁 중에 수천 명의 국군 포로가 소련으로 비밀리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첩보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소련에 붙잡혀 시베리아로 이송됐다 풀려난 한 독일군 포로는 한국 전쟁 중인 1951년 9월 한국군 포로 50명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50명의) 한국군 포로 가운데는 장교도 몇 명 포함돼 있었다.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보니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시베리아 수용소로 이송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1953년) 휴전협정 때 남쪽으로 귀환한 국군 포로들 가운데는 한국군 포로의 시베리아 이송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러시아 강제노동 수용소로 갔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차출돼 나간 분들이 그래서 러시아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간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끌려갔다 뭐야 중국으로도 갔다 무슨 러시아로도 갔다 뭐 이런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실리가 우리는 뭐 기담아 듣지 않으니까. 북한 함경북도에서 식량 수급을 담당하는 양정국 지도원을 지내다 지난 2001년 탈북한 박기영 씨의 증언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난 이걸 저렇게 한번 하고 싶어. 그는 양정국에 근무했던 1958년부터 67년까지 10여 년 동안 쌀과 강냉이 2만여 톤을 시베리아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가 가만 먼 데란 말이야. 뭐 아주 멀단 말이야. 거리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데 거리가 아니거든. 무라드보시거나 하바라스고 이런 주변도 아니고 생소한 데거든. 우리 양정국에서 직원들이 말하는 게, 야, 이 거리가 대단한 데다. 몇만 천리라 뭐 어째. 박 씨가 담당했던 열차가 혹시 시베리아로 끌려간 국군 포로에게 식량을 수송했던 것은 아닐까? 만약 국군 포로의 소련 이송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확인되지 않은 걸까? 소련 이송소를 추적하던 중 취재팀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만 2천여 명의 포로가 시베리아로 이송됐다. 1991년까지 51명이 생존해 있었으며 지금도 러시아 오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국군 포로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바레인이란 필명의 인물은 누구일까? 여러 차례 수소문 끝에 그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대학에서 박사학위, 연해주 지역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신분 공개를 꺼렸습니다. 여기 아닙니까, 이거?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확인을 못했지. 그래 대체로 감척가에 많이 가고 안 하더라도 있다는 그 정보는 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은 캄차카에서도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북쪽 지방의 작은 마을들. 그곳은 취재 도중 만난 제보자들이 언급했던 지역과 근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가봐. 고리 내가 가는 거는 여기 뭐 잘 알고 혀팔라나 가고 사라지스키 군에 국군포로 살아 있고요. 생존해 있고요. 네, 그랬어요. 그럼 전화번호나 뭐 연락처나 이름이나 뭐 없냐.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지금 조회하기가 어렵다고. 우리 보고 직접 가라 이거죠. 확인하려면은. 러시아에서도 가장 극동에 위치한 캄차카주의 중심 도시 페트로파블로프스크. 바닷물이 얼은 항구는 숨죽이듯 적막해 보였습니다. 관광 명소인 레닌 광장도 을씨년스럽기는 마찬가지. 캄차카주 북쪽 지방 마을은 페트로파블로프스크에서 3,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한겨울이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툰드라 지역. 육로를 통한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군사시설 때문에 최근까지도 통행이 자유롭지 않아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북쪽 이쪽으로는 없어요. 나올 방법도 없고 거기 뭐 차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탱크로도 안 되고 헬리콥터를 타든지 아니면 배로 이동하든지 그거밖에 달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있다고 그러면 이건 누구도 몰라. 과연 국군 포로를 찾을 수 있을까? 캄차카주의 역사 지리학회 회원으로 한인 이주사를 연구해온 보리소프 빅토르 씨는 전쟁 중에 캄차카 북쪽 지역으로 온 한국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있었겠는데 지금 только 이런 일 한다. 그전엔 이런 일 없었다. 50-е. Так мелкие даже. В 50-х годах была информация, но ближе к 60-м никаких... Не, вот в начале 50-х. В начале 50-х была информация, да. Что, была да, информация. Но к 60-м близко уже не было. Это, до 54-го, вот так, может быть. До 55-го. 54년까지. 54년까지? 네. 한겨울에 북쪽 지방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행기뿐. 그나마 날씨 때문에 결항이 잦습니다. 취재팀은 지역 행정기관에 의뢰해 주민 가운데 한국인 성을 가진 사람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도시 이름. 도시 이름, 그건 우체국 번호, 그다음에 요건 주소. 뭐라고 써 있는 거죠? Камчатская, Корякское, автономное округ, Полюторская. 북쪽 지역 10여 개 마을에서 한국 성을 쓰는 사람은 10여 명. 하지만 1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 전화가 연결된 한국계 3세 여성은 국군 포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Хорошо. Еще раз они просят, вы подумайте, хорошо, есть, которые приезжие,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среди них, или все умерли? 다 죽었답니다. 다 죽어요. 혹독한 날씨 때문에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 정도인 캄차카의 오지. 남한 출신의 국군 포로가 그런 척박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북한과 소련의 비밀 협정으로 끌려온 국군 포로의 흔적을 한국말을 모르는 후손에게서 찾아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국군 포로의 소련 이송설과 관련한 또 다른 정보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얻었습니다. 사할린 동포 2세이자 제야 역사학자인 남정욱 전 러시아 극동대학 교수. 그는 전쟁이 끝난 뒤인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국군 포로를 소련의 벌목장에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할린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면은 파괴된 모든 뭐 시설 다 복구해야 돼요. 복구 그때 가서는 북한에 인력이 필요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보통 이제 그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복구 생활을 하고 그러나 전가로 뭘 저게 포로병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복구에 참여하지 않고 또 다시 계속 임업을 하던 신양복을 하기 위해서 소련으로 파견됐다고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예, 그 논리적으로 보십니다. 공원 있고. 소련은 임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값싼 북한 노동력을 수입해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소련의 전쟁 원조 대가로 국군 포로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전부군요. 아니 그렇죠. 그렇게 많이 쓸 리가 없고. 소련이 왜 그거는
무료로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 애들인지 아니면 남한 포로병들인지 잡아가 버리면 그는 철저로 임업에 강제로 봉사한다는 건 분명히 그는 언제든지 그걸 밝히지. 러시아에 있는 북한 임업 대표부에서 책임자로 일하다 탈북한 허광일 씨도 벌목공 국군 포로가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에까지만 해도 북한에 그렇게 지금처럼 조직적으로 소련에 파견된 3만여 명의 벌목공 가운데 국군 포로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1957년도 1차 임업 체결 시 해외 러시아 임업 근로자 파견 때에는 이게 문제가 있었던 이런 성문이 나빴거나 그다음 경제 범죄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처럼 남한에서 국군 포로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쪽에 많이 끌려갔다. 허 씨는 또 일부 국군 포로들은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벌목 현장을 탈출했다고 말합니다.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 갔다. 북한에 돌아간다고 해도 출신 성분의 차별을 우려했기 때문. 그때 당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국군 포로를 비롯한 성분이 가장 이제 그 나빴던 사람들 북한에 들어가면은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집단 탈출해가지고 그 지금 가 보니까 조선인 불학을 형성하고 그때. 벌목 현장을 탈출한 국군 포로들이 10년 전까지 목격된 곳은 아무르강 위역. 1m 이상 두껍게 언 얼음을 따라 강하구로 자동차를 몰았습니다. 드문드문 마을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르강에서 수렵을 하며 살아가는 나나이족 마을에서 뜻밖의 김씨성을 가진 고려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지금 А что вы кого ищете? Что надо? Кого-то ищете? Да.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Это есть деревни Тургази. 벌목장에서 일하다 탈출한 국군 포로가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나나이족 속에 섞여 숨어 살았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까? 과거 소련 정권 아래서는 자신의 존재를 밝히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은 대부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일찍 시작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은 아마 좀 감추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러시아 정부 자체에서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국방부가 작성한 상급 비밀문서.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군 포로 510여 명의 이름과 군번 등 신상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귀환한 국군 포로라든지 아니면 탈북자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국군 포로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10여 명의 명단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브로커비라고 할까? 그걸 3천만 원 이렇게 선지급한다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탈북자들의 기억에만 의존한 자료, 정확한 숫자나 현재까지 생존 여부는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돼서 그 군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분들이 국군포로인지 모두가 다 국군포로인지 또는 모두가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지는 확실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뭐 특별한 뭐 그런 분 있으세요? 지난 2000년 탈북한 유철수 씨 역시 동료 국군포로 65명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김노준 이렇게 쭉 김씨만 해도 이렇게 몇 명이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온 사람이에요. 강대선에 와서 한국에 왔다 죽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이름에 한 60명 내가 여기 와서도 적어가지고 한 게 있어. 그 같이 이러던 동료들 이름을 내가 60명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170 풀배 동료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왔다구나. 근데 처음에 왔었잖아. 내가 그 이름이 몇 사람만 생각이 나서 그냥 그 심사 과정에서 말했는데 가만히 내가 생활하면서 하나씩 둘씩 생각하니까는 동료들 이름들이 한 60명이 65명 정도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놓고 대략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나이는 이런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은 이제 기억이 남는 거라서 그 사람들 다 죽었겠는데. 국군 포로들의 북한 억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북한은 휴전 뒤에 이른바 내무성 건설대를 구성해 일부 국군 포로들을 탄광이나 광산에 배치했습니다. 아오지 탄광의 170 1부대 등 모두 9개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부대명을 내무성 건설대라고 달아가지고 내무성 건설 1부대, 내무성은 170 1부대, 170 2, 170 3, 4, 5 이렇게 번호를 달아서 내가 알고 있기는 170 9부대까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은 사람들은 아오지 탄광, 한경부터 아오지 탄광 끌려갔지. 내무성 건설대가 해체된 때는 1956년 6월. 당시 북한은 내각 결정 143호를 통해 국군 포로에게 공민증을 내주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43호라는 낙인이 찍혔고 감시 속에 살았습니다. 철도 안전부라고 해도 뭐 여기 말로 하면 경찰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특별 관리 여기 말로 하면 특별 관리 대상 이 사람들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우리가 쫓아 안 다니기 때문에 우리도 또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친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시를 붙이게 만든다고. 탈북 국군 포로 장진환 씨도 북한에서의 50년은 지옥 같았다고 회고합니다. 아오지에서 우리 집이 긴 게 30세대인데 세 집밖에 없고 다 굶어 죽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내뛰고 그게 텅 비었죠 집이. 그런 형편이에요. 80년대. 네. 그래서 다 굶어 죽고 이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빠지는 게 중국으로 내준 사람도 있고. 근데 굶어 죽어서 내 북에 있을 적에 송장을 참 막혔습니다. 죽은 사람들. 그분은 거기 잘 계세요? 장 씨는 1951년 12월 22일 강원도 횡성 전투에서 포로가 됐습니다. 빌라예요?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내무성 건설대 대신 신의주 교화소에서 20년 동안 감금 생활. 저기서 그랬습니다. 저기 행성 갖고 오셨어요? 1972년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이미 42살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이게 연세가 42살에 나와서 감옥에서 잡아보신 거예요. 이게 그분 그때 감옥 교도소 나온 다음에 나와 찍게 해줬어요, 걔네들이요? 아니면 사진사가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지. 돈 내고 찍는 겁니까, 거기서? 올해 81.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 대부분도 장 씨와 비슷한 80대 고령.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기 힘든 나이들입니다. 사회 나와서 탈출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되질 않았죠. 못하고서 마감에 1999년 12월 20일 날 20일 날 두만강을 뻘거벗고 거기서 그또 화태석이 동생이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사람을. 그 사람하고 같이 넘어가서 거기 있다가 비행기 타고 넘어왔죠. 탈북해서 남쪽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현재까지 79명. 국군포로가 탈북하면 병적과 대조 작업을 거친 뒤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시골에 이런 집이 하나예요? 가려면 저 오상회를 찾아가야 군인 월급과 퇴역연금 등을 포함한 정착금은 평균 5억 원 이상. 자기 형 할아버지하고 같이 국군포로 할아버지가 형 할아버지. 일부러 3부로 하는데 일부러는 장교로 근무하던 분. 근데 대체로 장교로 근무하던 분은 다 돌아가시고 없고요 지금. 그리고 일부러는 국군에 복무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탄광강산에서 고된 노동을 하시다가 오신 분. 그 북한 노동당에도 가입 안 하고 묵묵히 천대받고 이런 오신 분들은 이부를 해서 그분들은 거의 한 6억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로는 그나마 북한 정권. 하지만 억대의 보상금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 브로커 비용으로 큰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가족 간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여기 있는 그 형제들이나 조카들하고 싸움을 붙이다단 말이다. 이 형제들이나 조카들은 그 돈을 갖다가 묵지 못해서 그 돈을 너무 다 보고 묵지 못해서 막들이 그저 이랬는데 나도 사실 이 동생하고 동창인데 내가 이 목대미로 한 서너 번 쥐었어요. 국군 포로 석방을 위해 우리 정부는 과거 동서독의 정치범 교환 협상을 모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963년부터 통일 직전인 1989년까지 지속된 프라이 카우프만 협상으로 모두 3만 천여 명의 동독 정치범이 서독에 정착했습니다. 서독의 경우는 동독의 어떤 정치범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는 거고, 동독의 경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체제에서 불만인 사람들을 내부에서 쫓아내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서독으로부터 현물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비용은 22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현금과 물자. 문제는 포로 송환의 대가를 북한에 지불하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느냐는 점. 무엇보다 국군 포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입장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는 국군포로 납북자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전쟁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는 전후 납북자를 표현한 거다라고 했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명박 정부는 그걸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협상 틀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 본질적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이제 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이제 차이죠. 잊혀졌던 포로 문제를 처음으로 알렸던 탈북 국군 포로 1호인 조창호 중위. 대학교 1학년 때 소위로 자원 입대, 포로가 돼 억류된 지 43년 만에 귀환. 그는 지난 2006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제가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거든.
탄광에서 여기서 폐가 상인 건 틀림없다는 게 제너를 봤는데 치료 안 받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거부를 하고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아예 나와버렸어요. 안 있겠다고 말이에요. 의사들이 못 나간다, 폐 해야 된다고. 근데 나도 가가지고 야, 너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또 사는 데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고 조창호 중위는 왜 폐암 치료를 거부했을까? 조창호 귀환 신고합니다라는 전기를 썼던 사촌형 최필립 씨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그의 복잡한 심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 왔으면 어땠을까? 저기서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시는 대로 또 하나의 이상가족을 한 번에 또 하나의 이상가족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에는 불과 당대에 천국하고 지옥을 넘나드는 생활을 하는데 가끔가다 천국에 대한 뭔가 생각이 멀어지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0대) 청춘의 군 입대. 포로가 돼 북한에서 반세기 넘게 강제 억류.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이국 땅으로 사라졌습니다. 몇몇은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 데려와야 된다. 왜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아유, 요새 와서는 무슨 군대에 가가지고서 뭔가 무슨 기합 받다가 다친 것도 국가 유공자가 된다는 얘기 판거인데, 국군 포로는 이건 뭐냐 이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 이상의 유공자란 말이에요. 국군 포로는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어디쯤 자리하고 있을까?